안녕하세요. 시사팡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전 최초 여성구청장에 당선되신 우리 박정현 대덕구청장 당선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 최초라고 자꾸 얘기해서 어깨가 다 무너졌어요. 네. 그만큼 뭐 여러 가지로 여성계를 대변해서도 그렇고 네. 대덕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심들이 많죠. 예, 네. 네, 이번에 이제 선거가 좀 특이한 게 뭐 파란 물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시장님부터 이제 구청장 당선까지 네. 이렇게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아, 두려움이 예, 크다. 기쁨보다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왜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표현 하신 거 예. 저는 실제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야, 이 민심이라는 게 네.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그 민심의 칼날이 지금은 우리 쪽을 피했지만 예. 언제든지 그 칼날이 저를 향해 또는 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가슴 깊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 당선자들 모임을 하면 예.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잘해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그 칼끝은 우리를 바로 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좋죠.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덕이 우리가 집권이 그간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네. 보궐선거로 해서 2년 정도 집권했고 예. 그 전에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못한 거죠. 네. 그런 것을 탈환이라고 하면 좀 센다는가요? 어쨌든 저희가 집권을 예. 하니까 기회를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뭐 선거가 뭐 모든 선거가 쉬운 선거는 없지만 네. 그 중에 뭐 대덕구가 제일 어려운 어려웠다 이런 선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했죠. 사람들이 현직 구청장과의 어떤 대결이었으니까요. 네, 예.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겨도 50일, 예. 저도 49.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격차는 좀 초박빙으로. 났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는 한 15, 16% 정도 차이가 나긴 했어요. 선거는요 예. 매일매일이 어려워요.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솔직히 그때 예, 매일매일이 어려운데 네. 제일 첫 고비는 네. 경선. 아하. 네, 우리 당 경선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 66%. 압도적으로 될지는 사실 몰랐고 네. 여성 가점이 있어요. 네네. 제가 여성이니까 한 25%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여성 가점 받아서 겨우 이겼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공격거리가 되고 또 말들이 많을 텐데 네. 가점 안 받고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가점 안 받고도 이겼어요. 그리고 네네. 가점을 받으니까 이제 폭이 더 커진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경선 때가 가장 힘들었고 예. 경선을 하면서 제가 우리 경선이 우리 당원 투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대덕구에 계시는 분들의 여론도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확신이 섰어요. 이거 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높아졌다.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니까 투표가 가장 그 경선하면서 제가 세게 이긴 거는 예.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들어가서 돌타령 때문에 예. 돌타령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짱돌이셨잖아요. 그 짱돌로 페이스북에도 있던데. 예, 그래서 하도 상대가 뭐 굴러온 예. 돌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대덕의 12년을 깰 짱돌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재밌었던 게 네. 박힌 돌에 네. 걸려 넘어진 거 네. 왜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재밌다. 예, 재밌죠. 예. 당사자가 돼보세요. 그게 재밌나? 그 선거를 하면 예.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 악수에 힘이 상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야 내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이게 악수를 했는데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이거 나 졌나 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뭐 명함을 잘 받아주시면 이길 것 같고 명함 안 받아주시고 수석 가면 이거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예. 근데 그래도 요소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현장에 가면 네. 목격하잖아요. 누가 당신 얘기 했어. 예.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누가 당신 괜찮다고 전화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한
10배 정도로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선이 그걸로. 딱 결정되는 순간 네. 이게 머리에서 싹 스쳐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도 생각 안 납니까? 예. 사람은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네. 남편이 제일 생각나죠. 얼굴이 막 새카매졌어요. 그래서 참 그게 당연한 거죠, 뭐 사실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선거하면서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렵다고 푸념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내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짝꿍한테 뭐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서 내가 동네 북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어려운 선거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네. 고맙다고 사실 얘기하기보다는 불평을 우선 제가 이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불평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미안하기도 하고 제일 고맙기도 하고 외조를 잘해주셨네요. 네, 잘해줬어요. 예. 네. 남편분한테 스트레스 푸셨군요. 그래서 받은 스트레스. 그래서 그 큰절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예. 선거 기간 동안에 인상적인 페이스북 사진 하나 봤어요. 예. 장바구니 들고 가시면서 네. 이렇게 사진이 있던데. 예. 어디 있어요? 네. 예. 저 사진 어떤 얘기들 네. 나눴는지 이렇게 그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저게 아마 네. 3월 옷을 보면 아직 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후배예요. 음. 후배고 같이 그 근처에 품앗이 생협에서 장을 같이 보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그 남자 후배가 뒤에서 찍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쓰기도 하고 동행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늘 옆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걷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런 다짐도 저 사진 보면서 할 수 있어서 같이 좋아요. 장도 보시고요. 예, 장도 같이 보고. 서민 경제도 확인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장바구니 같이 드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제가 여성이니까 네. 또 여성들의 애환, 특히 뭐 아이 키우면서 느끼는 뭐 어려움 이런 것들 제가 스스로 다 느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소하는 뭐 제가 나이가 많으면 언니, 나이가 적으면 동생 뭐 이런 그래서 언니 같은 또 딸 같은 그리고 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 이런 약속이기도 해요. 뒷모습 보니까 머리가 짧으셔서 그런지 네. 예, 든든한 남편. 제가요. 이름도 정연이. 사람들이 예. 명함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현장에서 10명 중에 한 3명은 여자였어요?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였어요? 이런 얘기 에피소드에 그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예요. 근데 우리 현수막 사진도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니라 운동화끈 매는 사진이고 그리고 머리도 짧고 이름도 박정현이라서 약간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리고 구청장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되게 여자분들이 야, 참 이쁘게 생긴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할머님은 두 분이 내기하셨대요. 그럴 정도로. 거봐 여자잖아. 막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회자도 되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이것도 한마디라도 더 사람들이 하게 되고 또 관심도 갖게 되니까 출마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강인함과 강직함도 느껴져요. 맞아요. 짱돌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좀 강해만 보일까봐 좀 무려 저 마음 여려요.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잘 듣기도 좋고 서민적으로 다 그렇고. 요즘 지금 당선된 이후에 어떤 일 하고? 더 바빠요. 아침에 운동화끈을 질끈 맸던데 다시. 아침에 인사. 인사 다니시고. 늘 하고요. 고속도로 숙여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당선 시켜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아침 인사를 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그냥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제가 기억으로는 당선된 이후에 인사한 사람이 전에 박범계 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한 달간인가 뭐 이렇게 인사를 오래 하셨어요. 거리 인사를요?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보편화 되신 것 같아요. 그 대개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보통은 한 2, 3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부터 오늘까지 쭉 하고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면 못 하고 비가 조금 내리면 내일까지는 하려고 하고요. 수목금은
이제 저희가 또 어디 워크숍이 있어서 예, 못 하고 거리 인사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구민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듣고 네, 그러시겠어요? 예, 와서 예.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대개는 되게 반가워하시고 빵빵 그려주시고 뭐 화이팅도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예. 내가 찍었어 이렇게 말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뭐 인수위원- 인사 다니고 예, 그리고 예.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구성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하고 예. 또 저희가 구민 제안 창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한 20건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일반 민원도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구청에 담장 허물어 주세요. 네. 그러면 훨씬 이제 지역하고 화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화동에 육교가 있는데 네. 그 어르신들이 대화동에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달라고. 그거 굉장히 별거 아니면서도 예,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오래 걸려야 되는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네. 그렇게 당장 또 해볼 수도 있는 재미있는 제안들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예. 인수위 인력은 어느 정도 꾸려졌나요? 15분이고요. 네. 저희 인수위 자문위원장이 지금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이시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지역위원장 네. 가장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장으로 모셨고 인수위원장은 민환기 그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네, 그 대덕구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이 한남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남대학이랑 많은 일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남대에 또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해서 네. 민환기 교수님 모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현장형 네. 예,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뭐 환경, 뭐 복지, 문화, 뭐 지역 이렇게 다 도시재생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15명으로 모셨고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인수위원회가 사업 보고, 업무 보고는 쭉 받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전체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더 할 건지 좀 어떤 회의를 뭐 했어요. 결론이 좀 나오나요? 거기서는 뭐 페이퍼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페이퍼가 나오죠. 나오는데 원래 그 인수위원회 활동이 보통은 한 3주 정도 하는데 네. 그래서 6월 첫째 주가 원래 선거인데 현충일이라서 둘째 주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이 2주. 네. 근데 뭐 구성하고 뭐 하니까 열흘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어떤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활동은 이제 조금 정리를 러프하게 하고 이분들이 이제 정책위원회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앞으로 더 네, 그래서 그 공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소통하고 일을 좀 다듬어 가려고 한편으로는 합니다. 또 감시자 역할도 될 수 있는 이분들 제일 무서운 분들이죠. 네, 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네. 네. 대덕구가 그간에 뭐 이제 약간 보수적 그 구청장 이런 네. 리더들이었는데 이제 진보 더군다나 이제 여성구청장이라는 네. 그 공무원들이 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그럴 거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가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 아무도 찾아오시는 분 아무도 없던데요? 아니 그건 뭔가 아니고 획기적인 변화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가 그 자치행정과에서 뭐 업무 보고 때문에 오셨는데 자치행정과가 주로 이제 주민들하고 면대면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드렸어요. 조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일을 할 거니까 조금 과정이 어쨌든 복잡하기도 하고 요즘 주민들께서 자기 요구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힘드실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간식은 자주 사드릴게요. 그렇게 당근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활동을 주로 했다는 건 아시니까 뭐 정책 방향이나 정책을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뭐 시의원 계속 하시면서 대덕구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 대체적으로는 대덕구의 뭐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니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덕구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또 공부도 더 했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아는 것과 실제 지역 주민들과 그 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갭이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네. 현장에 가면 그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그 정책의 수혜자 또는 정책을 함께 할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네. 그분들과 의견 조율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뭐 현장 토크 뭐 이런 것도 그러더라고요. 하신다고. 네, 일단 제가 이제 만든 정책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들어가면 우선 관련 부서에서 공약과 관련해서 점검 쭉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네. 그리고 주민들이 저는 굉장히 이 공약이 좋은 것 같은데 대덕구 주민들은 야 이거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새롭게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8월, 9월 초까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대덕구가 타고도 물론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유독 뭐 인구도 감소되면서 네. 예, 도시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뭐 문화 영역 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참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예. 제가 잠이 안 와요 요새. 그러니까 선거 때보다 한 100배는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예, 지역에서 네. 주민들 만나면 많이 뛰셔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선거를 얼마나 더 뛰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잘 하려고 하시네요. 진짜. 네, 예, 할 일이 많아요. 선거 진짜. 운동 기간에 뭐 운동화 신고 저렇게 뛰어다니셨으니까 네. 이제 뭐 지금도 운동화 신고 있어요. 오늘도 인사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그래도 네. 좀 이 부분만큼 내가 좀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 영역이 있나요? 세 가지예요. 네. 제 그 공약의 모든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 네. 일단 돌봄, 돌봄. 예, 돌봄 교육, 그리고 도시 재생, 네.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돌봄과 교육은 우리가 대덕구가 지금 하루에 16명 정도가 떠나가고 있는데 네. 실제 떠나가는 주유청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학생층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그건 가족들이 떠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가고 네. 그리고 중학교 한 2학년 때 이사를 간대요. 예. 그렇죠. 중학교. 예, 중학교 가기 전에 가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고3 때, 중3 때 가는 건 조금 무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욕심을 내는 친구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돌봄과 교육 문제를 전향적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근데 교육 문제는 사실은 네. 지자체가 무슨 학교를 막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명문고를 데리고 올 예, 수도 그리고 없고. 예. 무슨 과외를 막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예. 자기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진로 상담센터라는 네. 틀을 갖고 이 안에 그냥 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내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좀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싶고요. 네. 다양한 체험 활동,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2학년이 자유학년제잖아요. 예, 자유학기제요. 예.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조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역사회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더 이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지원을. 그래서 마을이 함께 학교가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거고 그 학교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 체험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의 분야를 네,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돌봄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안착이 돼야지. 그냥 요즘 말로 육아. 예. 도시가 이제 훨씬 활동력이 생기는 거고 생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애기 처음 낳았을 때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초보. 저희 때는 그래도 친정 엄마나 시어른들께서 옆에서 좀 케어를 해주셨는데 예. 요즘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들 바쁘셔서.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A부터 Z까지 예.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제일 어려워요. 특히 그렇죠. 엄마들이 예. 중간에 이게 갑자기 휴가 내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아픈 아이들을 지방정부가 케어해주면 네. 훨씬 안심하고 맡기고 출근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말 현장형 예. 돌봄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제가 엄마였으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네. 구석구석을 네. 이렇게 아빠도 섬세해요. 그렇죠. 요즘은 예, 다 부부가 터치해 다 주시니까, 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 대덕구 공직자들 중에 남성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볼까? 네.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다 너무 여성들이. 앞서가셔가지고 타구에서 막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대덕구로 오시면 되죠. 대덕구로 오시면 되죠. 예, 예. 예, 돌봄 뭐 그런 것도 결국, 한번 고민해보고 예, 있어요. 대덕의 네. 아이는 대덕에서 키우겠다라는 네. 그 모토, 네. 예, 그걸 좀 하시고. 네. 예. 그다음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도시재생.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예,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그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 기반을 다 뭉개고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체도 다시 복원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 대덕구가 도시 기반이 조금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대화동, 뭐 오정동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오정동에 한남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정동과 대화동에 공구상가도 있고, 네. 그래서 청년들 창업 공간을 좀 만들어서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네. 뭘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시연해 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공구상가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틀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대화동이 저개발되어 있어서 오히려 옛 골목도 살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젊은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산업예술촌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 이제 자원들을 좀 활용하시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탄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이미 받아 있는 게 있어서 예.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런 합니다. 제조들 좀 하실 때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책도 샀어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제도라는 자체를 예. 좀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처음 대흥동이나 선화동에서 네, 그런 지금 문제들이 위에 이제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있죠. 10년 네. 전에 그렇게 네. 했던 것들이.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시면. 그래서 예. 뭐 일단 집주인이나 네. 뭐 땅 주인들하고 미리 좀 협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어쨌든 사람이 들어와야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그걸 올려놓으면 그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려놓으면 네. 양쪽 다 손해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미리 하기 전에 사전에 좀 정지 작업들을 좀 잘 하려고 하고요.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예, 공시지가나 건물 임차비에 대한 네. 공개 모니터 시스템이라는 네. 걸 적용한 지역에서 네. 그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것 좀 도입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뭐 도시재생에 이제 청년 도시재생도 있고 예. 문화 도시재생도 있고 해서 그런 재원들을 좀 가져오면 저희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환경. 환경. 예, 제가 환경. 이제 환경 전문가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가 다 한 구에 몰려 있는 데는 대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덕구 산업단지의 사장님들이 저 싫어했대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 막 규제만 심해진다. 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근데 구청장이 규제를 막 휘두를 수 있는 내용이 예.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게 규제 완화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 경쟁력이 다소 낮아진 측면도 있어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는 환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근데 네. 그거를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제 많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어서 오히려, 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저질 보완, 상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구조.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저지 상품은 아닌데 예, 환경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덜 보완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있고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더 유발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단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뭐 작은 숲도 만들고 뭐 특별히 무슨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또 그런 틀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 환경은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환경을 갖고 제가 신탄진의 생태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그런 공약 했는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하고 관광은 이렇게 배치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히려 잘 살려야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관광 수요도 더 많아질 거고 대청호 있고 공단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도 사실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탄진은. 그리고 신탄진역 그리고 신탄진 시장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요. 거기 플러스 저는 에너지 단지를 좀 만들어요. 에너지 단지. 그래서 에너지 가구 뭐 이런 그 직접 해서 마을도 만들고 그래서 그리고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에너지 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도 대청댐 주변에 만들면 오히려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교육관광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생태나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에 관광적 매력도를 얻으려면 그 안에 이제 컨텐츠 스토리가 좀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천 소스라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개발을 하셔서 매칭을 시키면 분명히 좋은 그 대청호 지금 500리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가끔 걸으면 진짜 힐링이 되거든요. 여기가 바다인지 완전 남해 무슨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그 뷰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한번 들어가면 버스편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걸어가야 되는 곳을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보니까 그거는 동구랑 상의해서 순환버스 그거 클 필요가 없어요. 작은 버스를 몇 대 운영을 하면 그리고 버스도 좀 재밌게 겉에도 좀 재밌게 하고 속에서도 뭐 좀 재밌게 이렇게 해서 그 버스 타는 재미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대청 500리 버스 뭐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런 영역들이 이제 관은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어서 민간의 영역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협치가 잘 되려면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걸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무슨 우연에 만들어가지고 거수만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정여행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해요.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제가 그 의원 마지막에 만든 조례가 공정관광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례 만들어 놓고 실제 활동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덕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덕은 대청호도 있고 그리고 개족산도 있고 장동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역사문화도 많잖아요. 해덕향교도 있고 동순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저 호연제 가옥도 있고 여성 여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간과 그 프로그램을 잘 엮으면 오히려 재밌는 뭐 대규모 관광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험하고 쉬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광 명소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를 도와주세요. 쭉 듣다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준비된 구청장이에요. 의회에서 견제만 하시다가 직접 집행자로서 행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넘쳐 보입니다.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 8년 동안 하면서 뭐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랑 방향을 잡고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회 활동하면서도 이게 뭐 정책을 감시하기도 했지만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서 함께 만든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우리 원팀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허태정 당선자하고도 교감이 많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허태정 당선자에게 그 공통 공약 5개 해서
열심히 이제 뺏어 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받아낸 것도 있고 노인복지회관 뭐 이런 거는 네. 제가 얼른 채 갖고 온 공약이기도 하고 예. 저희가 아마 금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구청장 당선자하고 시장 당선자가 아마 회의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례화를 허태정 시장 당선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과정에서 정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예전에는 좀 일 있을 때 만나거나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정례 모임을 만들어서 이게 구행정은 시랑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게 아직은 분권이 명확치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도 중앙 예산을 따더라도 시를 통해서 따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 시하고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례화하면 아마 더 원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주 열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많이 말씀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금방 가버렸어요. 2탄 하시면 되죠. 네. 2탄 한 달 있다가 한 달 해보니 어떻대 뭐 이런 거. 예. 당선 후 네. 당선 후 1개월. 예. 그거 한번 하시죠. 예. 그러세요. 네. 미리 예약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끝으로 뭐 우리 국민들에게 네. 고맙다는 인사라도. 제가 요즘 인사하면서 두 가지 약속해요.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성찰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으면 와가지고 끄댕이를 확 잡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으세요. 예. 아니 실제 초심을 잃은 듯하면 언제든지 구청장실 늘 개방할 거거든요. 그래서 꾸지람을 달라.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동행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과 늘 가까이 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4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박정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보답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약속한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이야 뭐 진전이 막 될 수도 있고 좀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태도는 늘 견제하겠다. 글쎄요, 뭐 바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바뀌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든가. 예. 믿음이 갑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대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빵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